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하반기 첫 거래일에 국채 금리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엔비디아도 힘이 좋았고 테슬라가 무엇보다 2분기에 판매량 발표를 앞두고 6%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의 인도 대수가 올라갔다라는 소식이 전기차 일부에 강한 시세를 만들어주기도 했는데요. 우리 장에 영향을 어찌 줄 것인지 봐야 되겠고요. 빅테크의 회복도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국내장이 어땠는지부터 같이 점검해 보시죠. 어제 시장은 하반기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주간, 월간, 분기, 반기의 첫 시작의 날이었죠. 시작이 나쁘지 않아서일까요? 사회 초년생이 돼서 부모님께 돈 벌어 내복 사드려야지 그 느낌을 받았던 어제였습니다. 내복 한 벌 사러 가는 기분, 양지수 모두 일단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코스피 2,800을 넘어서는 흐름이 있었고요. 2,804포인트 마감 0.2% 상승이었습니다. 2차 전지 대형주, 바이오 대형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고요. 코스닥 쪽도 2차 전지와 바이오가 힘을 내줬습니다. 다만 수출주의 차익 실현이 어제 시장의 또 주요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어제 소화할 내용 등은 많았습니다. 프랑스 총선 1차 여당의 참패 결과 소식이 들려왔죠.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절대 다수는 아닐 것이다. 극우 정당의 득세가 그 정도는 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 속에 나름 시장은 이미 그 불안을 선반영했다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미국장 흐름 반기말 매물 추정으로 받아들이면서 미국 내 빅테크의 흔들림에 국내장이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눈에 띄었던 게 상반기 주도주들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었습니다. 수급으로 가득 찬 집이라는 인식이 조금 작용하게 됐고요. 수출주에서 조정이 나왔죠. 여기서 빠진 자금들이 순환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선전이 도드라졌던 어제 지수기어도 상위 16개 종목이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등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찬집에서 빈집으로 수급 찬집이었던 수출주에서 이동한 자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단 2차 전지와 바이오 쪽의 반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상장 이래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었다라고 하죠. 어제장에 강하게 급등 흐름을 나타내면서 6% 이상의 상승으로 34만 7천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SDI의 흐름도 괜찮았고요. 엔캠과 LNF, 포스코 퓨처엔과 같은 그동안 정말 못 나갔던 셀 업체들 그리고 소재사들의 주가 흐름이 어제는 동반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분리막 쪽의 WCP까지도 10% 가까운 급등을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4% 상승, 셀트리온 5%, 그리고 바이넥스와 ST팜. 바이넥스와 ST팜은 미국의 중국 대리기 대표 종목들이죠. 거기에서 반사의 기대감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고리고리로 종목들이 연결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바이오 시밀러 쪽의 두 종목, 미국의 중국 대리기 쪽에서 종목, 그리고 인벤티지랩은 비만 당뇨 쪽이죠. 어제 상한가로 개별 특징주로는 가장 강한 시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강했던 하루,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자,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슬램덩크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상승률로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다른 이제 바이오테크 종목들에 비해서 상반기 정말 처참했었죠. 그런데 어제장에서는 삼바가 4%, 셀트리온이 5%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셀트리온은 연초부터 계속해서 밀려나는 분위기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회복했다가 2분기경에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동일하게 같이 4에서 5% 정도
정도 상승을 나타낸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소식들 참 좋았습니다. 상반기 중에 CDMO 계약 수주가 YOY 기준으로 63%가 늘었다라는 점. 1, 2, 3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는데 4공장이 이제 가동을 시작했고 4공장은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공장 완공이 이제 내년 4월경인데 이미 그것을 선수주 받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없던 내용 아니었고요. 모르던 내용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바이오 쪽에 관심을 주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 내용들이 다시 한번 부각된 거죠. 삼바의 강세가 있었고요. 셀트리온은 진펜트라 힘이 컸습니다. 램시마 IV 제형을 SC로 바꾼 의약품이 바로 진펜트라이고요. 보험사 환급 개시 소식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어제 나란히 이렇게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염증성 질환 시장의 10% 점유율을 가져가겠다라는 강력한 포부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요. 국민연금의 지분 확대 공시도 영향을 줬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들 두 종목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준 키워드는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바이오시밀러의 우대 정책을 과거에 썼던 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당시 2017년과 2021년도의 상승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시세를 두 종목 다 기록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과거 영광의 시대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그 시대를 마주할 수 있을지 이런 일부 기대감 등이 이들의 상승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셀트와 삼바 궁금해지는 시점이죠. 거기다가 그냥 제약바이오 쪽의 반등이 데드캣 바운스일지 아니면 우리의 심장을 바운스 뛰게 만드는 정말 섹터의 강한 출발 신호탄일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함정남 차장님이 어떤 섹터를 볼 때 접근할 때 강하게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을 세우는지를 꼭 보시고 움직여라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에서 다수 거래량 실리며 장대 양봉을 그린 혹은 양봉을 그린 종목 등이 꽤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 섹터의 반등이 정말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지 아닐지 궁금해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어제 거래가 실리며 장대 양봉을 기록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인벤티지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려는 흐름은 있었습니다. 어제 이만큼의 거래 대금과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비만 당뇨 쪽 종목 중 가장 좋은 시세 30% 급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특정한 테마군에서 이것이 시세를 연속하겠구나라는 기대치를 만드는 게 바로 분야의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비만 당뇨 종목들 또 여기저기서 연관해서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어제는 블루엠텍이 24% 급등했습니다. 이 종목 차트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쥐죽은 듯 보내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관심을 받지 못했다가 어제장에서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죠. 펩트론도 18%, 비만 당뇨의 대장은 최근에 펩트론으로 여겨지죠. 펩트론 같은 경우는 얼마 전부터 강한 시세가 나고 있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살폈던 바가 있습니다. 앞서 봤던 블루엠텍의 차트이고요. 펩트론도 한번 열어볼까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때마다 함께 체크하셔야 된다 언급을 드렸었는데 어제장에서도 추가 시세에 지치지 않고 달려갑니다. 6만 원권 바라보는 상황이기도 하죠. 자, 삼천당제약과 올릭스, 한미약품 전반적으로 5% 이상의 상승세를 다들 내주기도 했죠. 6월에 이제 일라이릴리와 노보노가 신고가 기록합니다. 노보노의 제품이 치매 발병률 최대 30% 감소 효과가 있다라는 게 스웨덴의 연구지에 실렸다 등의 소식을 계속해서 전달드린 바가 있습니다. GLP-1의 만병통치약 시리즈였죠. 거기다가 어제는 노보노의 삭센다가 특허 올해 만료가 된다라는 것을 시장이 재인지하면서 역시나 계기가 한 방울 떨어지면서 전반의 강세가 다시 한번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분위기 좀 타고 있는 이 비만 당뇨 쪽 더 강하게 대응해도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출연자분이 인벤티지랩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을 줬던 바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을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만 당뇨 쪽이 어김없이 한 번씩 이렇게 치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일생활에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그렇죠. 미래의 꿈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당장 내 생활에 영향 주는 쪽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화장품이건 먹거리건요. 그리고 비만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비만이 개인의 잘못이 아닌 질병이다라는 인식 변화도 생겨났고요. 시장 자체가 커지고 GLP-1의 효과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도 심장에도 뇌에도 영향이 있다. 효과 좋다. 뭐 이런 얘기 등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신약이 발달하고 있고 편의성이 올라가는 제품 등이 속속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모멘텀을 좀 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공포 심리도 좀 커진 것 같아요. 살이 찌고 비만하게 된다면 갖은 질병을 마주하게 될 거다라는 불안감도 이쪽 시장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관심들 종목을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드캣 바운스일지 아니면 심장의 바운스일지 일단은 어제 빈집에서 올라오는 흐름 나타났죠.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이렇게 시세적으로만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개별 이슈로 본다면 어제 연결고리로 짚었던 재건 쪽에서도 일부 개별 트레이딩 시세가 있었고요. CXL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계속 짚어오고 있는데 네오셈 위주로 상승 탄력이 가장 좋았다가 오킨스전자와 엑시콘이 같이 동반되는 흐름이 지난주 후반부터 강세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어제는 엑시콘의 17% 정도의 급등 반갑게 시장은 받아들였고요. 오킨스전자는 지난 금요일에도 시세가 좋았는데 어제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면서 또 10,000원권을 앞두고 달려가는 흐름 나옵니다. 자, 그 밖에 종목으로는 현대글로비스 계속 지배구조 개편 이슈 이후부터 관심을 받고 이제 무상증자 소식이 있었었죠.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 모험의 탑 효과 누리고 있습니다. 램테크놀로지는 유리기판 쪽 이슈였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어제 굉장히 강했어요. 엔비디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인데 두산전자 여기가 CCL 만들고 있죠. 이쪽으로의 동박을 공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장 26%의 급등으로 23,000원권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장의 개별 종목들 까지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살폈던 조선 섹터요. 조선은 탄소 감축 이슈 속에 그리고 노후선의 교체 속에 신조선가 상승, 중고선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저렴해진 후판 가격, PQC 모두 다 섹터에 지금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살폈었고요. 어제 이런 업황의 분위기에 한국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줄 만한 수주 소식 등이 전달됐죠. 삼성중공업의 LNG 운반선 4척, 한화오션의 LNG 운반선 4척과 VCLL 초대형 원유 운반선 4척 수주 소식이 있었고요. 한국조선해양의 PC선 추가 수주 소식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3사의 수주 소식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터지면서 어제장 조선주들도 비교적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NH투자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요. 조금 특이사항이 언론 보도 예상 수주 대비해서 계약 촉수가 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큰 수주 내용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강한 발주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선의 봄이 오는 걸까요? 조선에 대한 긍정의 시각 등이 꽤 몰리고 있는 지금이기도 합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조선 밸류 체인인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따로 좀 떼본 건데요. 군함 쪽이요. 증권사 보고서도 하나 추가가 되기도 했고요. 일반 배든 아니면 군함이든 어차피 노후되면 교체돼야 되는데 그 사이클이 군함 쪽에서도 같이 맞물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오션의 필리조선소 인수 이슈가 결국에 미국 군함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멘텀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함 제조 쪽에서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함께 하나시스템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필리조선소에 했으니까 넣어봤고요. 이쪽으로는 군함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수소 연료전지 모듈이라던가 아니면 무기 쪽을 넣어놨으니까요. 군함 시리즈들 일단 따로 떼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LNG선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추게 된다면 잠잠한 본행제 쪽도 어찌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조선에 대한 얘기까지 살폈습니다. 자, 화무 11홈.
오랜만에 꺼내든 이 키워드이죠. 열을 붉은 곳은 없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 상승 이루어지고 나면 또 좀 비워지는 과정도 있을 겁니다. 추가 상승의 여부는 또 업황과 시장의 심리를 좀 봐야 되겠죠. 어제 보여드렸었던 종목들의 어제 시세를 추가한 겁니다. 바로 상반기 상승률 기준 압도적인 1위부터 40위권 종목이었고요. 어제 시세 보시면 다 하락인 경우가 다수이죠. 상반기에 500% 넘게 올랐던 실리콘2가 어제 8%, 테크윙 400% 넘게 올랐죠. 어제 10% 빠졌습니다. 자, 350% 이상씩 오른 재룡전기, 사마전기 쪽이 어제 10% 이상씩 밀려나기도 했고요. 한마디로 푸드, 뷰티 혹은 전기 이런 쪽에서 많이 올랐던 상반기 탑 종목에서 상승분을 어제 좀 토해내는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오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 중에서 어느 쪽이 이걸 기회 삼아 매수로 했을 때 또 추가 상승을 나타낼지는 그 다음 고민이 되겠죠. 일단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뉴욕장이 어땠는지도 가봐야 될 텐데요. 뉴욕장에 좀 중요한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EV의 초강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니오가 6월 차량 인도 대수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YOY 기준 98%, 2분기 기준으로는 144% 증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니오뿐 아니었죠. 리오토나 샤오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의 시세가 뉴욕장에 굉장히 좋게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슈는 트럼프 이야기인데요. 우주의 기운이라는 게 있는 것일까? 앞서 이제 저희 반도체나 예전에 바이오나 2차 전지나 어제 조선이나 해서 어떤 섹터로 관심이 좀 집중될 때는 마치 거기에 있는 좋은 소식들이 다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대선 토론 이후에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던 찰나 어제 자정경 이런 속보가 전달이 됐습니다. 미국의 대법원이 트럼프 대선 뒤집기에 대해서 면책 여부 하급 법원에 송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타이틀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내용을 자세히 보죠. 대선 뒤집기를 시도했던 혐의 관련해서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형사 기소로 절대적 면제를 받는다. 트럼프도 모든 공식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추정적 면책 특권이 있다. 다만 비공식 행동은 면책 특권이 없기 때문에 하급심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라. 이런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선 전에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이고요.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대선 전에 일단 하나 제거됐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에 좀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 재정 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 일부 채권 투매가 나타났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트럼프 재선 시 대규모 관세 부과, 인플레가 가속되고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여전히 시장이 걱정하는 요소 등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에겐 좋은 소식이고요. 일단 국채금리가 올라갔다라는 소식까지 같이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뉴욕장은 트럼프 이슈와 국채금리 상승 소식에도 일단은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소화해야 됐던 오늘이었는데요. 일단 프랑스 1차 의회 선거 내용을 소화했습니다. 국민연합, 그러니까 극우 정당이 득세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절대 다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일부 안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국채금리는 장기물 중심의 큰 폭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보통 단기물은 통화에 영향을 받고 장기물은 이제 경기에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일부 좀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 경기의 우려감을 자극한 것 중에 하나가 ISM 제조업입니다. 예상치 49.2 대비해서 48.5로 3개월째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여러 요소 등이 장기물 중심의 국채금리 상승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진화하려는 목소리는 있었죠. 뉴욕 연은의 존
존 윌리엄스 총재입니다. 인플레 2%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들기도 했네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는 올라섰고요. 허리케인 이슈 속에 유가도 반등했습니다. 2% 정도 올랐죠.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인플레 이슈를 자극할 법도 한데 경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같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물가 데이터 등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에 인플레 우려 자극으로는 시장이 반영하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중간에 휴장과 그리고 조기 폐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3.51로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수급의 적극성도 좀 떨어졌다라는 오늘의 평가이기도 하고요. 반기말 수급 현상으로 지난주 마지막 거래 빅테크가 흔들렸던 것에 대한 되돌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견조해서 이렇게 3대 지수가 올랐다 볼 수 있네요. 그래서 특징주는 다 빅테크로 넣어봤습니다. 애플은 우리들의 거밍츠가 카메라 모듈 장착한 에어팟 출시 이슈를 꺼내 들었고 여기저기서 인텔리전스 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애플 3% 올랐네요. 테슬라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6% 급등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죠. 이제 인도량이 발표될 겁니다. 그런데 인도량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니오나 이런 중국 전기차들의 인도량이 좋았다라는 소식에 기대를 조금 품게 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우버 CEO를 팔로워했다라는 소식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테슬라의 급등은 반가운 시세고요. 엔비디아도 0.6% 올랐죠. 프랑스에서 반독점 이슈가 부각되면서 하락하고 있던 찰나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면서 목표가를 144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이제 오늘 새벽 기준 124달러에서 마감을 했는데 144달러까지 내다본 거죠. 일단 이런 빅테크의 회복이 뉴욕장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빅테크와 비만주 일단 상승세 이렇게 제목을 넣어봤어요. 비만 쪽에서는 일라이 릴리 노보노디스크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바이킹 테라피틱스의 급등도 아마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 이슈 어제 우리 장중부터 있었던 내용이고요. 아마존이 그런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소식은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등에도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주가 강세 흐름이 나왔고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내연기관차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쪽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괜찮았죠. 다만 일각에서는 금리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자동차의 장기 데이터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적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보시죠.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 등은 중국의 전기차, 니오, 리오토, 샤오펑 모두 다 올랐죠. 전기차 출야, 니오, 리오토, 샤오펑 기준 YOY 47% 2분기에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니오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기도 했고요. 원전 우라늄 쪽에서는 뉴스케일 파워는 빠졌습니다만 컨스텔레이션은 2% 올라갔고요. 우라늄 종목들 비교적 괜찮은 흐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연결고리로는 이 뉴스가 어제 이제 밤경에 들리더라고요. 산업장관이 대왕고래 투자 유치 설명회 지금도 진행 중이고 메이저 업체가 관심을 갖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시추공 대비해서 한국의 시추공이 굉장히 적은 편인데 좀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다라는 방송 내용이 같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왕고래 관련 종목들 체크를 해뒀는데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정으로 와보죠. 일단 오늘은 이노스페이스 소형 위성 발사체 업체가 상장하게 되고요. 밤에 이제 미국의 조지 보고서 나올 예정입니다. 테슬라 인도 대수도 체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 후반에 있을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도 확인해야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 우리 장에는 5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금요일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잠정치가 나오니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주요 내용들 살펴봤고요. 섹터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쪽입니까? 네, 드디어 스마트폰의 섹터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이 딱 부품주부터 해서 주목할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뉴스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폴더블 폰이 올해 정말 많은 업체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드렸는데요. 벌써 그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되는 하반기가 됐더라고요. 먼저 스마트폰 섹터의 업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5월에 글로벌 스마트폰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중국과 유럽 쪽의 판매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중국 쪽에 대해서는 굉장한 우려가 컸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더라고요. 특히나 6월 18일 또 소비 관련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영향도 많이 받아가면서 정말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2025년도까지 온디바이스 AI 등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이러한 판매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제는 AI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 스마트폰 수요가 구조적으로 회복한다라는 가능성에 좀 더 주목하자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한 번 더 표로 정리를 해보면요. 5월의 스마트폰의 글로벌 판매, 이 수치를 봤을 때도 삼성이 애플과 화웨이 대비해서 5월 자체적으로는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스마트폰 업체별로 글로벌 점유율 추이를 보시더라도 삼성이 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언팩 2024 이제 곧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초대장 굉장히 좀 멋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갤럭시의 폴더블 기술부터 해서 AI 혁신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행사가 될 겁니다. 7월 10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데 그동안에는 컨벤션홀에서 많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루브르 박물관이 지하에 연결되어 있는 공간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5가지 역대 최다 신제품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갤럭시 Z 폴드 6부터 Z 플립 6 같은 폴더블 폰 2종, 그리고 워치 7 시리즈, 버즈 3 시리즈, 무엇보다 갤럭시 링까지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진들 보시면 삼성전자 측에서 공식적으로 낸 이미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IT 팁스터들이 X라고 하죠. 예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한 렌더링 이미지들 많이 지금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달라지느냐 보면 갤럭시 Z 폴드 6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둥근 모서리에서 각진 모서리로 바뀌게 되고요. 베젤은 이제 거의 안 보이는 수준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얇은 두께가 굉장한 또 장점이 되겠죠. 무게도 전작보다 가벼울 예정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스펙이 그만큼 좋아진 만큼 가격은 좀 비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IT 팁스터들이 예측하기로 Z 폴드 6 256GB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 300만 원대 초반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6 같은 경우에는 전작과 좀 비슷하게 폼팩터 형식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배터리 용량 훨씬 더 늘어나고 후면 카메라가 많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IT 팁스터에 따르면 165만 원 정도로 가격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AP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Z 폴드와 플립 6 모두 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탑재될 것으로 유력하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목할 건 원래 주인공이 스마트폰이긴 하지만 또 갤럭시 링 한 40만 원 정도 되는 이 반지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가락에 착용을 하기만 해도 심박수부터 혈압까지 수면 패턴까지 여러 가지 생체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9가지의 사이즈가 있고 무게는 2.3에서 2.9g 정도 된다고 하고요. 가격은 40만 원대 정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이어폰과 갤럭시 워치도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기존의 버즈는 저도 버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강낭콩 모양이었거든요. 근데 애플과 거의 이제 좀 유사한 모양으로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아래에 꼬리가 달리는 콩나물 모양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는 울트라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갤럭시 워치들은 동그란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애플 워치랑 비슷하게 사각형으로 나온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2025년에 스마트폰 섹터는 AI 시대의 주연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23년에는 4% 정도 감소를 했었죠. 하지만 올해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1분기에 그 회복의 시그널이 확인이 됐기 때문인데요. 작년 4분기부터 출하량이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분기에 그 출하량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AI가 탑재되어 있는 폴더블 신제품 그리고 신규 플래그십 모델 출시가 되면서 출하와 판매가 모두 다 확대되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지금 그래프 보시면 많이 올라온
올라온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정말 스마트폰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인지가 궁금해집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폴더블 폰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폴더블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도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거의 연평균 성장률은 44% 이상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2024년에는 2,620만 대 정도, 그리고 2025년에는 3,700만 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 보셨을 때 삼성전자가 압도적이죠. 52% 정도 차지를 합니다. 중화권 업체들이 한 40% 정도 기록을 하고요. 삼성전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신제품 출시가 된다면 제품도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고 폴더블 시장 내에서도 입지 경쟁력 더 탄탄하게 가져가면서 점유율도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모으고 있습니다. 네, 폴더블 시장 주요 벤더별 출하량 추이를 보시더라도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역별로 보셨을 때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황의 개선을 또 보고 있으면 이제 관련주들 찾기에 우리가 불을 켜게 되는데요. 폴더블 부품주들은 올해 들어서 생각보다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종목별로 편차가 있겠지만요. 먼저 카메라 모듈과 스마트폰 부품 쪽을 보시면요. 사실 상반기에 삼성전기는 나름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워낙에 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LG 이노텍 제외하고 MC넥스나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더블 부품주들 BH가 상반기에 11% 정도 올라갔고요. 세경 하이테크는 무려 85% 정도 상승했습니다. 인터플렉스도 42% 정도 강세, DKT도 33%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UTI나 PI 첨단 소재는 좀 아쉽긴 했는데 PI 첨단 소재는 어제장에서 8% 넘는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흐름 보시더라도 연초부터 해서 종목들 나름 괜찮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죠. 그러니까 폴더블 부품주들이 이제 정말로 기지개를 더 켤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기대가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이쪽을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폼팩터 변화하고 AI 기능이 강화되면서 커버리지 내에서도 주요 밸류체인인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같은 굵직한 종목에 관심 가지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폴더블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지면서 힌지, 접히는 부분이죠. 관련 부품 업체들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KH바텍 등이 이에 해당하겠죠. 메리츠증권에서도 폴더블이 다크호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며칠 뒤에 제품들을 내놓겠지만 애플도 이쪽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2026년에 먼저 이제 아이패드나 이런 제품들의 폴더블을 시작으로 해서 2027년에는 관련된 스마트폰까지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애플까지 참여를 하게 된다면 관련한 시장은 앞으로 2배에서 3배 정도 더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폴더블 밸류체인 업체들 앞으로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주목해서 지금부터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AI 폴더블 폰이 드디어 베일을 벗습니다. 7월 10일에 있을 갤럭시 언팩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데요. 이를 앞두고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탑픽 종목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앵커의 또 보기는 여름입니다. 여름이었다. 여름 하면 참 무더위도 있지만 오늘부터 전국 곳곳에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 장마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또 장마 지나가고 나면 더 더워지겠죠. 그러다 보니 음료, 맥주, 복날, 그리고 비료, 의류, 드라이아이스, 아이스크림, 그리고 가전까지 모두 다 여름 수혜주로 여러 차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상반기에 분명히 이 종목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식품주들, 그리고 아이스크림 이런 쪽, 음료 쪽 많이 올랐었는데 어제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음식료나 뷰티 쪽 다른 종목으로의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약간 빠지는 모습 나왔거든요. 보시면 빙그레 6% 넘게 내렸고요. 제주 맥주도 4% 정도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제장에서 좀 강했던 건 가전입니다. 냉방이나 제습 관련한 쪽이 아무래도 판매량이 좋다라는 데이터도 나오다 보니까 코웨이나 파세코 이러한 종목들이 주목받았는데요. 이렇게 빠졌을 때 우리가 주목을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검할 섹터들이 굉장히 많은 오늘입니다. 부지런히 달려서 개별 종목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김태성 본부장님과 또 한 주 시작하는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7월의 시작 그리고 한 주의 네. 시작이었던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물론 상반기 주도주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속상한 하루였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관심받지 못했던 섹터에서도 같이 조금 올라서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2,800도 터치를 했고요. 시장 이제 하반기, 3분기 어떻게 보십니까?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자, 우리나라 어제 굉장히 종목별로 또 차별화된 모습,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1분기, 2분기 강했던 종목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2%대, 3%대의 조정이라면 그 조정을 이용해 볼 만한 마음이 들 텐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재룡전기, 재룡산업 10% 가깝게 빠졌습니다. 뭐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지금의 하락을 좀 이용해 보고자 하는 마음도 좀 들기가 굉장히 또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고, 일단 전일 미장은 그나마 정말 다행스럽게도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시장을 잡아주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없다 하더라도 애플이 결국은 굉장히 하드캐리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하반기에도 반도체 혹은 이제 반도체 IT의 좀 생태계를 확장해서 좀 체크해야 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보셔야 되긴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조정의 폭이 너무 컸던 첫날이었기 때문에 공격적인 어떤 투자의 트레이딩보다는 네. 최대한 나눠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고, 어제 오랜만에 반등을 줬었던 기업들의 우리가 관심도를 좀 높여가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어제만은 아니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좀 유달리 좋은 뉴스 혹은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조선 쪽이거든요. 그쵸. 해운도 그렇고요. 해운 운임이 계속 올라가고 이건 또 조선의 전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사들 어제 3사의 수주 소식이 다 들렸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와 탑픽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일단 운임부터 좀 체크를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좀 잘 나눠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VLCC라고 하는 운반선에 대한 운임은 대한해운이 가장 크게 받고요. 그리고 탱커는 흥하해운이 받는 거고, 네. BDI 지수 같은 경우에는 페노션이 그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뭐 11주, 컨테이너 12주 네. 연속으로 올라가는 컨테이너 쪽은 HMM 쪽이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 이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팩트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HMM이 가장 많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데, 상승 변동성은 작은 종목, STX 그린로직스와 같은 기업들이 먼저 좀 움직이면서 굉장히 머릿속이 좀 복잡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팩트는 하나가 딱 있습니다. 이렇게 운임사가 운임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다가오는 2분기, 2분기는 조금 느슨해질지 몰라더라도 3분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라는 생각도 좀 드실 것 같은데, HMM,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운임 지수가 올라가고 있기에 중장기적으로 한번 천천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이들은 무겁다. 네. 변동성을 노리시려면, 수익률 게임을 하시려면 STX 그린로직스만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기업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잘 마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길게 봤었을 때는 앞선 이 두 기업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뭐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이번 주까지 이 조선사들의 흐름이 가장 좋은데요. 그 중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쪽이 삼성중공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주 전, 3주 전으로 돌아가서 조선사 이야기했을 때 삼성중공업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후발 주자로 이제 뒤늦게 또 쫓아오기 시작한 쪽이 삼성중공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도크가 꽉 차서 본인들이 받고 싶어하는 어떤 배 유형대로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이클은 단기간에 끝날 사이클이 절대 아니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혹은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 섹터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자재 쪽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긴 하나, 이쪽은 저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들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그럼 삼성중공업이나 뭐 페노션이나 다 좀 접근이 가능한 것이고, 그쵸. 그리고 좀 수익률 게임 하시는 분들은 뭐 STX 그린로직스 그리고 조선에서는 기자재요?
다시 정리를 좀 드려보면 해운사 쪽에서는 길게 봤었을 때 페노션 HMM이 이제부터는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조선사는 여전히 HD 현대 미포일 것 같습니다. 미포. 왜냐하면 그들이 계획했던 것에 이제 초과 이상, 초과 수요를 지금 달성한 기업이 HD 현대 미포이기 네. 때문에 저는 만약 조정을 기다린다면 HD 현대 미포를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자재 쪽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기업이 하나 있죠. 세진중공업. 저는 이 기업에 대한 조정을 또 올해 하반기에도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 경쟁사가 없습니다. 대형 탱크가 지금 배마다 달려야 하는데 경쟁사가 없고 그동안에 현대 밸류체인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삼성 밸류체인,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에까지도 이제 납품이 시작이 되고 있어서요. 저는 세진중공업을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진중공업 이제 김태성 본부장님이 강조해 주실 때마다 그 배구 선수 김세진 옛날에 엄청 유명했던 그 생각이 나서 되게 인상 깊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뭐 시세도 인상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 주시는 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해운 살펴봤고요. 추가적인 질문을 살짝만 드리고 간다면 아니에요.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IT 부품으로 앞서 수정 앵커가 자세하게 브리핑 잡아주셨는데 스마트폰 부품사 어디로 조금 압축해서 대응을 해볼지 잠 잡아주세요. 일단 결국에는 우리가 폴더블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서 앵커님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미국 증시의 강자는 결국 애플이었기 때문에 폴더블의 어떤 언팩 행사 때문에 올라간다라기보단 애플이 위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우리나라 폴더블 관련주 이벤트들이 밀어주면서 모바일 관련 부품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폴더블 시장이 정말 안정적으로 지금 잘 안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저 가격에 저 핸드폰을 누가 써? 라고 했는데 제 손에 이미 지금 들려 있고요. 일단 뭐 이 새로운 제품이 어떤 모습을 좀 보일지 모르겠지만 만약 제가 지금 들고 있는 3 모델보다 무게가 좀 가볍다면 여기에 또 AI 탑재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존 폴더블 폰들 중보다 훨씬 더 많은 판매량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폴더블 관련주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힌지로 한번 가보면 힌지로. 파이넴텍과 KH 바텍이 있는데 최근에는 KH 바텍보다는 파이넴텍을 시장에서 조금은 더 우위에서 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폴더블 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은 힌지입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애플이 이 시장에 들어왔었을 때 힌지를 어디 쪽 거를 쓸 것이냐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거 써주면 가장 좋죠. 특히나 뭐 파이넴텍 거 써주면 가장 좋은데 아직은 가설이긴 하지만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지금 폴더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접히고 펴고 할 때 그거란 어떤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파이넴텍을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폴더블 폰 하면 이 필름 쪽에 세경 하이테크도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의 반등세가 조금은 제법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OLED 쪽을 그냥 보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쪽이라고 얘기하기에는 OLED 내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OLED 소재를 보셔야 되겠죠. 일단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기업이 이녹스 첨단 소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모바일 쪽에 대한 특히나 이제 중화권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난다라고 하면 덕산 네오룩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자, 이쪽에서 우리가 힌트를 한번 얻어보는 것도 결국엔 아이패드부터 시작해서 아이폰 16 그리고 갤럭시 S24 폴더블 폰 모두 OLED 탑재량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서 저는 소재 쪽은 충분히 꼭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뭐 6월에도 강조해 주셨던 이녹스 첨단 소재 뭐 상승률 최고가 기준 43%입니다. 추가적인 관심 가능하다.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까지 확장할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폴더블에 대한 얘기가 계속 가속화될수록 힌지에 대한 마음은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도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삼켰던 질문이 바이오 관련이었기 때문에요. 자, 셀트리온과 삼바의 반등, 상반기에 이들은 별 볼 일 없었어요. 시세 측면에서는. 그런데 새로운 뉴스라기보단 다 알고 기대했던 뉴스 등에 어제는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뭐 수급의 이동 측면일 텐데 이들의 반등, 섹터의 대장의 반등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의 제약바이오를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일부 히스토리만 있는 기업들만 좀 많이 강조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국엔 주가가
단단하게 좀 오래 가려면 섹터의 대장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 2분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그룹주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적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어제를 기점으로 조금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어제 하루 강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쉬어가고 내일 정도 쉬어가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좀 붙여준다면 그리고 그 상승 탄력을 붙여줬을 때 명분이 정확하다면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알테오젠이라든지 유한양액 같은 경우에는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결과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명분을 붙여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전 하반기 제약바이오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일단 올해 하반기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결국엔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 대선 레이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레이스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걸 떠나서 누가 이기든지 간에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쪽 저는 방산과 제약바이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쪽에 관심도는 계속 높여가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의 탑픽은요?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유한양액은 오늘 한번 시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으로 천천히 한번 보셔야 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그리고 좀 천천히 느긋하게 대응 가능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벤티지랩 AS에 주셔야 돼요. 일단 뭐 개장단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저희 시간에서도 얘기도 주셨긴 합니다만 비만 당뇨 쪽에 대한 얘기 인벤티지랩 언급 주시고 어젠 또 상한가 갔습니다. 비만 당뇨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요. 네. 요즘에 혈당 잡기 트렌드가 불잖아요. 저도 그렇죠. 지금 화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 혈당 패치를 붙이고 있거든요. 연속 혈당 측정기. 전 얼리어답터가 아닙니다. 근데도 이걸 해본다는 건 그만큼 좀 이런 쪽에 관심이 그렇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비만 당뇨 쪽 탑픽 뭘로 보세요? 일단은 펩트론인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그 대안으로 사실은 어제 개장 시간 때 인벤티지랩을 좀 말씀드렸거든요. 네. 펩트론이 가면 같이 이제 지속형 주사제 관련한 이슈인 인벤티지랩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도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비만 당뇨 쪽은 우리나라 기업 기준으로 지금 공격적으로 너무 붙기에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서서 너무 뻔한 좀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본인의 성향에 맞게 좀 골라보신다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JW 중해제약도 다시 한번 볼 때가 됐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AI 플러스 신약 개발을 통해서 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로노이를 한번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ADC 플랫폼 하면 리가켄 바이오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또 리가켄 바이오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좀 회복의 신호가 계속 감지된다면 각 분야별로 저렇게 종목을 나눠서 대응 가능하다 얘기 주신 거고요. 앞서 주요 대형주에 대한 그리고 기존의 종목들에 대한 AS도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픽 시간이 너무 짧네요. W게임즈 네. 왜 좋게 보시는지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결국엔 숫자이고요. 크래프톤이 지금 영업이익이 35% 되거든요. W게임즈도 영업이익률이 35%입니다.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단점 중에 하나가 사행성 카지노밖에 없다라는 건데 올해 이제 액션 스킬 게임을 또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향후의 성장성까지 갖춘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저는 42,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천천히 6만 원이라는 가격대도 바라볼 수 있다. 워낙 좋은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고 강달러의 이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주가 6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W게임즈 흐름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과 전략 챙겼네요. 고맙습니다.